자, 이제 그 필요경비 부분은 앞부분에 그 취득가액하고 이렇게 쭉 넘긴 부분이 그 경비 하나씩 다 설명한 거라 했죠. 근데 그 책을 보고 외우면 무리가 있습니다.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 말했죠. 얘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얘부터 정리하시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일단 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요약집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본인이 잘못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라 했죠. 첫 번째가 뭐 있어요?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은 당연히 빼줍니다. 세금 낸 거. 취득세 같은 건 당연히 빼주죠. 그런데 뭐는 안 빼줘요? 가산세를 안 빼줘요. 왜? 취득세 1000에 가산세 200을 1200을 냈다. 얼마만 빼준다? 1000만 원. 왜? 200은 본인 잘못이니까 당연히 안 빼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고, 그다음 보유 관련 조세 안 들어갑니다. 보유는 재산세하고 뭘 얘기하는 거야? 종합부동산세 얘기는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은 거래와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죠? 걔는 인정이 안 된다. 그죠? 그랬고요. 그다음에 2번은 딱 보면 뭐가 키포인트예요? 지연. 이자인데 지연이자, 연체이자라는 뜻이죠. 연체이자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그죠? 그건 안 빼줍니다. 근데 이자가 빼주는 것도 있죠. 처음부터 계약할 때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해서 그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자는 포함이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답으로. 최근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요 이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한번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금, 대출 받았죠? 그 주택 취득 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액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그 뭔 얘기고? 내가 집 살 때 대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은행에서 그 이자 냈다는 거예요. 그 이자를 빼줘 안 빼줘?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시험에 다음 중 틀린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해가지고 그거 냈어요. 야, 그런 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풀었어? 이자, 대구,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자를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이자를 누가 빼줍니까? 그죠? 그건 다른 얘기죠. 자, 그랬고 얘는 딱 봐도 아니죠? 딱 봐도 꼭 이게 외워서 되는 게 느낌이 노래도 있잖아.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강수지의 그 보랏빛한 게 나오는 가사예요. 그죠? 부당행위잖아. 그러니까 세금 포탁 의도를 가지고 원래 시가보다 초과했다. 그 초과되는 부분을 경비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냥 특수관계.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그죠? 그랬고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 말고 자본적 지출이 있죠. 우리. 그죠? 근데 같은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고 얘는 현상 유지 비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 공사하게 되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런 건 자본적 지출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 화장실 변기를 비대로 바꿨다? 비대로 바꾸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싱크대 교체하고 장판 교체하고 페인트 칠하고 뭐 벽지 교체하고 했다가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현상 유지 비용 그랬습니다. 여기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도 간접 비용. 말대로 간접 비용입니다. 광고비 같은 거 있죠. 뭐 교차로 광고 냈다? 이런 건 인정 안 됩니다. 그 직접 비용은 뭐겠어요? 대표적으로 중개 수수료, 공증 비용, 인지대, 뭐 양도세를 신고를 세무사한테 맡겨서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하나가 뭐 있어요?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 그랬죠. 이는 뭐라 하겠어요? 다른 데서 이미 뭐 했다고요? 경비로 산입돼서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빼주면 뭐가 된다고요? 이중공제가 된다. 그래서 다른 데서 산입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여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상가를 10억에 사가지고 10년 동안 임대를 했어요. 임대. 그죠? 상가를. 그럼 임대라면 얘가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거든요. 종합소득세 낼 때 얘가 회계 처리할 때 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오래되면 증가될 수 있지만 이 건물의 내용 연수는 건물 자체는 원래 회계 처리를 노후화되거든요. 그럼 건물이 노후화되는 만큼 비용 처리를 해줘요. 그걸 우리가 뭐래요?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비용 처리해 주는 게 그걸 감가상각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1년에 얼마씩? 1000만 원씩 10년 동안 얘가 1억을 종합소득 신고할 때 계속 비용으로 공제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그래요. 우리도 지금 감가상각 되고 있는 거잖아. 계속. 그죠? 그 여자분들이 감가상각 늦추려고 자꾸 비용을 투자하잖아. 그게 감가상각비야. 그죠? 막 투자하는 거죠. 막 얼굴에 뭐 바르고 막 돈 들여가지고. 그죠? 자, 그럼 이걸 나중에 얘가 팔았어요. 15억에. 그럼 취득가액 빼주죠. 지금 취득가액 장부상이 얼마로 돼 있어요? 10억. 근데 이 10억을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10억 중에 얼마는
1억은 그동안 뭘 받았어? 종합소득세에서 필요 경비를 산입돼서 공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 10억 빼주면 되고, 뭐 여기서 필요 경비 산입된 금액 얼마? 1억은 여기서 받는다? 필요 경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결론은 요 취득가 10억에서 얼마를 빼란 얘기야. 1억 빼고 얼마만 인정해 주겠다. 9억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왜? 10억 다 빼주면 여기도 1억 빼주고 여기도 1억 빼주니까 이중과세가 이중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뜻이야 이제. 그러니까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공제 받은 거니까 여기선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얘기가 있어요. 채권 매각 차손. 이건 뭐라겠어요? 일종 국민주택 채권 사서 우리 팔 때 환매하잖아요. 환매하고 손해보고 팔죠. 그때 이거 팔았을 때 그 내용인데, 이걸 은행에다가 100만 원에 사가지고 90에 팔았어요. 차손 10만 원 났죠. 그럼 이것도 경비를 인정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걸 만약에 금융기관 아닌 자에게 팔았더니 100짜리가 70을 준 거죠. 그래서 손실이 얼마 났어? 30. 이때는 그냥 얼마만? 10만 원만 인정해줘요. 30 인정 안 하고. 왜? 금융기관에다 매각하면 매각차손 전액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금융기관 아닌 자에게 매각했을 때는 요 금액에 같은 날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금액 한도, 원래 은행에다 있으면 10만 원만 차손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인데 얼마만? 10만 원만 인정하고 전액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올게요? 채권 매각 차손은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땡 틀렸죠. 왜? 전액 인정받는 건 누구만 돼요?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런 거죠. 자본적 지류라는 게 있어요. 자, 자본적 지류는 아까 경비에 들어간다 했죠. 베란다 확장 공사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비용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서류만 돼, 서류. 그러니까 은행에다 계좌이체한 거 인정 안 해줬어요, 옛날에. 근데 언제부터 인정됐냐면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서류가 있어도 되고 하고 나니까, 아니면 뭐 금융거래 증명서를 입증하면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 결론은 지금은 뭐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필요 경비 등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경비는 이것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저것만 잘해도 웬만한 문제 풀 때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잘 하시면 되죠. 원래는 이제 거기에 우리 교재는 그 지금 348페이지 기본서는 거기 있어요. 348페이지 양도비 니은번이죠, 니은번. 양도비. 그죠? 저 밑에. 찾으셨어요? 그 니은번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채권 매각 차손.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그죠? 그거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됐죠? 채권 매각 차손 요약집 보시면 되니까. 네, 보시고. 근데 요약집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조정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정금. 그 조정금 나온 게 보시면 이게 뒤에 가면 비과세도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지적재수설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세요. 어차피 없는 건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설명하고 갈게요. 얘가 100평 시당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재수설이라는 얘기는요, 측량을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측량하다 보니까 자시했던 측량이 이렇게 된 거예요. 땅이. 요 20평이 원래 얘 건 거예요. 을 건 거예요. 근데 그동안 지적도상 갑의 땅으로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측량을 다시 해도 이게 얘 거네? 그럼 을 땅이니까 을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땅이 원래 100이었는데 20을 주라니까, 그럼 갑이 뭐라 그래요? 나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난 모르고 나 원래 100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네 거니? 나 몰랐으니까 네가 이해해줘. 그냥 가져가. 이래요? 어린 돈쟁이죠. 갑이 뭐라 그래요? 이거 왜 나한테 얘기해? 야, 난 살 때 원래 100을 샀어. 그죠? 지적도상 내가 측량했냐? 이렇게 나오지. 그냥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저 같아도 안 주겠죠. 근데 얘 거잖아. 줘야지. 그러니까 그냥은 못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돈 주고 받아야지. 그래서 야, 그러면 원래 네 거 맞는데 이분도 여기 이렇게 원래 산 거니까 네가 이거 가져가려면 이 사람한테 돈을 줘.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요. 이걸 조정을 하는데 뭘로 해? 돈으로 조정하죠. 그걸 뭐라 그래? 조정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주고받은 돈이 만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갑은 돈을 받았고 을은 돈을 줬죠. 그죠? 근데 진짜로 이걸 사고 판 건 아니고 원래 얘 건데 지적도상에만 얘 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주고 받았지만 이 계약 이 자체는 매매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걸로 보는 거야. 그럼 없었던 걸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양도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도 안 하고 과세도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양도했는데 양도세 과세 안 하고, 얘는 취득을 했지만 나중에 이거 팔 때 요때 준 3천만 원은 취득가액, 즉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없는 걸로 신다니까요. 돈만 주고 받고 그걸 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풀면 돼. 양도세 이때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고요. 필요 경비를 인정되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 없는 건데 경비를 인정되고 과세하면 안 되잖아. 단순 분식까지 생각하면 돼. 그걸 외우지 마시고요. 그럼 더 헷갈려.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 어쩌고 됐고 뭐 지급한 조정금 뭐다 이렇게 하면 더 헷갈려. 그냥 아예 조정금 자체는 세금하고 관계 없다. 없는 애인데 과세 안 돼, 경비를 인정하는데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비과세 할 때도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얘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풀었죠? 얘가 31회 작년에 시험 이거 나왔었다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이거라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익이 뭔지 모르는데 그 현재 가치 할인 차익이 필요 경비를 산입한 현재 가치 할인 상가액. 그러면 얘가 뭔지를 모르지만 얘가 필요 경비를 산입이 됐던 얘기잖아. 그럼 이쪽에선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야죠. 근데 필요 경비로 본다? 땡 틀렸지. 이 끝이에요. 근데 뭐 현재 가치 차익이 뭐고 상가액이 뭔지 뭐 알 필요 없죠. 이거 뭐 알아서 뭐 하게요. 어차피 얘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 얘가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현재가 할인 차금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이게 그거죠. 우리 개론, 여러분 좋아하는 개론에 뭐야? 배울수록 개론 이론, 학개론에 나오는 뭐야? 내가 현가 그거예요. 현가, 내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거 얘기하는 거야. 골치 아프잖아. 근데 뭐 그런 거가 잘 필요가 뭐 있어요?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얘가 현재 가치가 어쩌고 미래 가치가 어쩌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건 학개론 얘기. 우리는 뭐만 물어봐? 경비에 포함되니 안 되니 이거잖아. 그거만 알면 되는 거지. 필요 경비 산입됐대잖아요. 그럼 포함하지 않는다. 이 끝이에요. 자, 이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55페이지. 자, 이건 뭐 빼주는 거라고요? 물가상승분. 계속해서 물가상승분 빼주는 거라겠죠? 자, 얘 이름이 장기 보유 그랬어요. 자, 뭐 하시란 얘기야? 대놓고 보유하란 얘기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여야 됩니다. 3년 이상. 얘는 무조건 3년 안 되면 장기 보유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특별공제는 뜻이 뭐라고요? 너도 나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니네만 이런 뜻이라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 해주면 차별하는 게 아니죠. 근데 특별은 뭐야? 이 중에서 안경 쓰신 분만 해줄게. 안경 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향이 충청도이신 분, 다 충청도. 그러면 충청남도 부여군인 사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은 그죠? 좁혀가는 거예요. 다 안 해줘. 공제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자, 누구만?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건물하고 뭐? 입주권. 얘네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죠? 자, 이때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조합원 입주권. 그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합니다. 그 입주권 얘기 나오면 항상 다시 한번 할게요. 입주권 이런 거 됐죠? 이렇게 갑이. 얘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면 우리 공법에서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설립해야 된다? 조합을 설립해, 조합. 그럼 얘가 이 재건축에 동의하면 얘가 조합원이 되겠죠? 조합원이.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비법에 보면 사업 시행 절차가 나옵니다. 우리 공법에. 그죠? 그 중에 뭐가 있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있어요. 자, 관리, 처분의 인가가 떨어지면 이걸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저게 철거가 되면 조합원인 갑에게 뭘 준다고요? 나중에 제가 완공되면 거기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이걸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그런 거 전문용어로 딱지라고 그래. 딱지 들어보셨죠? 딱지 이게 이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걸 팔았다는 얘기지. 그럼 뭘 해주겠다고요? 장기부여 특별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보유기간입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년을 부여했고요. 입주권 상태로 1년을 부여했어요. 얘가 팔았어. 그럼 얘는 장기부여 특별공제할 때 보유기간을 몇 년으로 쳐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뭐 타보 5년, 1년, 6년 중에 있겠죠? 정답은 5년. 여기는 안 해줘. 왜? 원래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부동산만 해줘요. 여러분 입주권은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권리잖아요. 부동산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입주권이 현재 누구 거예요?
거죠. 얘가 지금 이렇게 파는 거죠, 을한테. 그럼 이 갑이요, 이 부동산을 팔고 입주권을 샀나요? 아니죠. 이걸 갖고 있다가 얘가 입주권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는 안 해줘요. 왜? 입주권 원래 안 된다 했잖아, 부동산만. 근데 어디까지는 부동산 이었어. 철거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상태로 부여했잖아. 얘가 만약에 철거되기 전에 얘를 팔았으면 장기부를 받았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달라는 거야. 여기 안 해준 거 이해한다. 부동산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부동산 상태로 보유한 기간만큼 뭘 해줘? 장기부 해줘야 되는. 그래서 어디까지만 해줘? 여기까지 해줘. 그래서 항상 입주권은 뭘 기억하셔야 돼? 관리 처분계획 인가란 말 꼭 기억해야 돼요. 양도 차익도 여기까지 구하고 보유기간도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관리 처분 인가일까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얘가 을한테 팔았죠. 을은 갑으로부터 뭘 샀어요? 입주권을 샀어요. 그 얘는 나중에 팔면 장기부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승계치는 안 됩니다. 왜? 입주권 하나 가지고 얘도 쟤도 해주면 안 되잖아. 그 을은 중요한 건 을은 부동산을 보유한 바가 없죠. 얘는 승계취득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승계취득은 받을 수 없다. 뭐 요게입니다. 입주권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조합은 입주권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되는 경우 있죠. 어떤 거 안 돼? 미등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 미등이는. 그리고 어디 안 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안 됩니다. 이때 2주택 다닐 때 뭐 또 주택수에 들어간다? 분양권, 입주권 포함해서 2주택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거 팔면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외국에 있는 물건 팔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니까 외국의 물가 상승분을 우리가 빼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외 자산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물가 상승분 빼주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 빼주니까 외국 건 안 빼준다. 이게 국외 자산 양도할 때 이게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미 그죠? 외우지 마시고 우리나라. 자, 거주자 비거주자 말이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는 누가 봐도 비거주자거든요. 근데 걔가 인천 송도의 아파트를 팔았다. 장기부여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왜? 우리나라 걸 팔았잖아. 우리나라 걸 팔았으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외국 걸 팔면 돼, 안 돼? 안 돼. 왜? 우리나라 물가 상승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외우면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거 팔아도 되는데 거주자는 거주자가 됐든 누가 됐든 국외자는 안 되는데 그럼 나중에 이것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항상 대입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물가 상승 빼주는 거니까 누가 됐든 우리나라 걸 팔면 해주고 누가 됐든 외국 걸 팔면 안 해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양도 차익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요. 최저 6에서 30% 공제 받습니다. 제가 물가 상승 빼준다 했죠? 그럼 1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보느냐? 자, 1년에 몇 프로씩 공제해 준다는 얘기 이게? 2%씩 해준다죠. 2%. 그죠? 왜? 최소 3년부터 받잖아요. 그러니까 6%니까 2, 3은 6이잖아. 그럼 1년에 2%. 1년에 물가가 2%씩 올라갔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럼 최대 몇 년까지? 15년이죠. 15년. 사안서 참 안 된다. 그죠? 뭐 30에도 뭐 갑자기 왜 저런 걸 물어보고 짜증나게. 그죠? 이거 맞춰봤자 본전이고 못 맞추면 망신 나가는 건데. 그죠? 15년이죠. 왜? 2%씩이니까 15년. 이 말은 15년 넘어가면 더 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무제한 해주면 안 되겠죠. 이게 남는 게 없으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올해 개정된 이거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에서 80% 받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보유기간 10년에 거주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얼마까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개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작년에는 2년 이상 거주하잖아요? 그 집에서? 그럼 고가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면 1년에 8%씩 했어요, 1년에. 그러면 38은 24 해가지고 10년 이상이면 최대 얼마? 80%. 요렇게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요, 2년 이상 거주가 전제 조건이에요. 만약에 얘가 2년 거주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8% 공제를 안 해줬어요. 그럼 2년 거주 안 했으면 뭘로 가? 일반 공제를 갔어요. 2년 거주만 하면 1년에 8%씩 해줬는데 이게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를 바꿨어요. 어떻게? 보유하고 거주를 나눈 거예요. 보유하고 거주를 나눴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면서 설명할게요. 표 보시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양도차익 2%씩 해준 일반 공제 이게 30%. 자 근데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원래 10% 있다 했죠. 1년에 8%.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했어?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나눠가지고 얘 4%, 얘 1년에 얼마? 4%게. 그러니까 8%짜리를
보유 4%, 거주 4%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10년이면 몇 프로? 40%. 얘도 10년 넘으면 얼마? 40%. 두 개 얼마에서? 8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했는데 1년에 8%짜리예요. 그냥 보유만 하면 보유 8% 해줬는데 거주 2년에. 이제는 보유 4% 따로 가고 거주 4% 따로 가서 옛날에는 작년에는 2년 보유에 10년 보유 아니요 10년 보유 2년 거주면 80%인데 올해부터는 보유도 10년 하고 거주도 10년을 해야지 최대 80% 받습니다. 이게 이제 강화시킨 거죠. 이 나눈 거예요. 따로따로. 그죠? 자, 그래서 보유 3, 4, 12에서 10년이 40%고 얘도 거주도 10년 이상 80%입니다. 자,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지금 오늘 여름에 팔았어. 고가주택을. 근데 10년 보유에 거주를 1년 했어. 그럼 몇 프로 공제 받을까요? 고가주택인데 보유 10년에 거주 1년 했어요. 40? 20% 됩니다. 40 안 됩니다. 20%입니다. 왜? 2년 거주는 기본이에요. 왜냐면 원래 8% 공제가 작년에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몇 프로 했어? 8% 해줬거든. 그 8%를 4%씩 나눈 거니까 무조건 기본이 지금도 뭐는 해야 돼? 거주는 무조건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야 돼요. 2년 거주가 안 돼버리면 뭘로 가? 원래도 2년 거주 못했으면 뭐 했어요? 8% 안 하고 2% 공제로 갔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받으려면 여기서 거주 기본 2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공제율을 보시면 보유는 3년부터 따지잖아요. 근데 거주는 뭐부터 따져요? 2년부터 따지잖아. 왜? 2년 거주가 기본이니까 이건 해주는 거야. 4, 2, 8, 4, 30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요. 보유 2년하고 거주를 2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보유 2년에 거주 2년.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돼요. 아예. 왜? 얘는 기본 3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보유가 기본 3년이 돼야 받는 거야. 2년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돼. 아예 뭐 2%고 뭐가 아예 안 되는 거지. 왜? 장기는 최소 몇 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2% 공제하는데 그 사람이 고가주택을 팔았다 그러면 거기서 뭐까지? 거주권까지 충족하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보유가 3년이 안 되면 장기 보유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아예 안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신문상으로 섞여버리면 약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아까 안젤리나 졸리도 비거주자인데 장기 보유 된다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1세대 1주 고가주택 비거주자 제외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다. 땡 된다겠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다? 비거주자가 안젤리나 졸리가 인천 송도 아파트를 팔았는데 걔가 고가주택인 거야. 그러면 안젤리나 졸리한테 이렇게 많이 공제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걔한테까지 이렇게 많이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비거주자는 무조건 뭐라는 겨? 뭐 고가주택이든 뭘 팔든 몇 프로 공제만 해주겠다는 거야. 2% 공제만 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이렇게 공제 안 하고 뭘로 간다는 거예요? 일반 공제인 2% 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규정사항이고 뭐 시험에 원래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기본상 355페이지 거기 355페이지 양가라 이번에 적용 대상부터 보시면 돼요. 1번 취지는 볼 거고 걔는 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양가라 이번에 적용 대상 등기된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무슨 뜻이에요? 승계 취득은 안 된다 그 얘기죠. 적용 폐지가 뭐 복잡하게 1, 2, 3, 4, 5 있죠. 그냥 그 얘기예요. 믿은 게 안 되고 조정 2주택 이상 안 되는데 왜 그게 많아요? 그 2주택 이상 따질 때 무엇도 분양권하고 입주권도 포함해서 계산해. 그걸 쭉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조정 2주택 이상은 안 되는데 주택수 계산할 때 무엇도 들어간다? 입주권하고 분양권도 숫자에 포함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넘어가서 356페이지 4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 보유기간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제 이건데 여기서 요 3번 있죠. 3번 조합원 입주권은 아까 무조건 어디까지 간다고요? 관리 처분계 인가일까지 갑니다. 항상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애들도 입주권은 관리 처분 인가일까지다. 자, 만약 여러분이 올해 이번 달에 건물 팔고 다음 달에 건물 팔고 그 다음 달에 토지 팔고 할 수 있죠.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팔 때마다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산별로 1년 12번을 팔아도 아까 그 요건 충족만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교재도 356페이지 4번에 동그라미 4번 있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 건물, 부속 토지 시득일로부터 어디까지? 관리 처분계획 인가일까지다. 그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그 공제를 납니다. 표 하나 있죠? 오른쪽에 있고. 왼쪽 건 일반 공제 2% 공제고 오른쪽 건 고가주택 얘기죠. 고가주택은 보유와 거주 기간에 나눠서 공제가 된다. 이거 뭐 칠판했던 거 그대로 써놓은 거야. 보시면 되고. 자, 오늘 넘어가면 358페이지 6번에 동일 연도에 여러 번 양도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자산별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죠? 그 얘기고. 그 밑에 넓혀보기 보면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24에서 80%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고가주택 해당돼도 8% 공제 안 해주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얘기고요. 자, 기본 문제입니다. 자, 기본은 뭐예요? 차별 없이 너도라도 차별을 다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를 안 따져? 보유 기간도 안 따지고 그다음 뭐요? 대상도 안 가리고 몽땅 다 돼. 누구 빼고? 미등기. 자, 기본 공제는 미등기 빼고는 다 됩니다. 그죠? 자, 먼저 보세요. 국외 자산을 양도했어.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된다. 된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팔았어요.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된다니까요. 골프 형권을 팔았어. 기본 공제 된다 안 된다? 자, 봐봐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머리가 복잡한 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거야. 기본 공제인데 조정 대상. 야, 조정 대상? 야, 되나? 골프 형권 되나? 제가 뭐라 했어요? 뭐 빼곤 다 된다고. 미등기 빼곤 다 된다니까 기본은. 그럼 외국 걸 팔았어. 된다니까. 미등기 아니잖아. 그 말 없죠. 조정 대상 지역 된다니까요. 골프 형권 된다니까. 다 된다니까. 미등기라고 안 나오면 다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복잡하게 막 기본공제 얘기하는데 뭐 골프 형권 얘기 나오고 부동산 취득해서 이런 거 나오니까 얘 뭐지? 국에서 얘 뭐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조정 이런 거 가리지 말고 하나만 생각하라니까. 뭐? 미등기 빼곤 다 된다. 조정 대상 지역 여러분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은 무엇을 중과세 하냐면 주택이에요. 주택.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주택 아닌 것, 즉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이나 토지는 전혀 관계없어요. 오로지 주택이에요. 근데 그 주택과 연관된 거 뭐 있어?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주택과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걔네만 중과세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상가를 10개 가지고 있어. 팔았어. 그럼 뭐 중과세 뭐 1년 미만 70% 이런 거 없어요. 상가는 주택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년 미만. 그럼 예를 들면 50%, 1년에서 2년 40 이렇게 가는 거지. 올해 주택은 1년 미만 70%거든요. 그건 주택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누구만 관계된 거예요? 주택만 관계된 거야. 누구랑 같이? 입주권, 분양권. 왜? 걔는 주택과 연관돼 있으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뭐 미등기 빼곤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미등기 아니면 다 된다라고 이해하셔. 그래 안 헷갈리지. 나중에 시험 문제 볼 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의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왜? 장기 보유는 안 돼. 하지만 기본 공제는 다 되잖아. 근데 조정에 2주택 안 된다. 그럼 틀렸잖아. 그냥 무조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왜 해줘? 이거는 이렇게 해줘. 이게 중요하죠. 소득별로 각각 연이 250. 소득이 된 뜻입니다. 이거 되겠지. 그죠? 이렇게. 이걸 1, 2, 3, 4 이렇게 나누는 걸 소득별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 보세요. 1번 뭐죠? 토건보기 4개 같이 가잖아. 이걸 소득별이에요. 그것도 1년에 250만 원이죠. 자, 1월 달에 건물 팔았어. 250 받죠. 2월에 토지 팔았어. 얘는 얼마 받아요? 못 받아요. 왜? 얘가 각각이 아니라 이 4개 다 묶어서 1년에 250이야. 그럼 얘가 250 받아보니 그 애는 안 되는 거야. 얘가 200을 받았어? 얘는 5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왜? 연 250이잖아. 이게 그 얘기라니까. 이 4가지 다 합해서 1년에 250이라니까. 3월 때 주식 팔면 250 받죠. 따로. 주식은 틀리잖아. 얘 따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를 우리가 소득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득별 연 200을 이걸 자산별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소득비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결손금 통산이라는 게 있어. 차익 나고 차손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어떻게? 같은 소득별로. 아까 그랬죠.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면 통산하다. 그러면 땡 틀렸다. 왜? 토지하고 주식은 통산 없어요. 주식은 주식끼리 1번은 얘네끼리. 그러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소득별 공제 그럽니다. 기존에 이게 없죠. 신탁수익권이. 이게 말했죠. 대상에도 아까 없었죠. 이게 개정돼가지고. 그죠? 요약집에도 이건 빠져있어요. 그냥 제목만 쓰시면 돼요. 신탁수익권. 이건 뭐 내용 필요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해. 토건북이 주식 따로 간다. 요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아까 봤죠? 외국에 있는 거 받는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국에서 안 된다. 왜? 미등기표는 다 된다 했잖아. 장기하고 틀려요. 그죠?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런 얘기죠. 이거 겁나 길죠? 자, 양도소득금액이 감면소득금에 있는 경우는 감면소득금 외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 외의 양도소득금에서 해당 과정에 먼저 양도한 자산을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정의는 반드시 뭐 간장공장, 공장장, 강공장장이고 뭐 옛날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작년 시험에 계산 문제 나왔었죠. 무조건 찍는 거죠. 작년에 왜? 다 모두 정답 처리해줬어요. 문제를. 그죠? 작년에 계산 문제, 세법. 자, 이게 뭐냐면 기본공제 이북을 하는데 얘는 감면이 된 거고 얘는 감면 안 되는 금액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감면 된다는 얘기는 세금을 낸다는 얘기야, 안 낸다는 얘기야? 안 낸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공제 250 할 때 얘는 어차피 감면 받아서 세금을 안 내는데 여기서 기본공제 250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어차피 얘는 안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말고 어디? 감면 안 되는 얘부터 250 공제하고 요 안 되는 애가 여러 개 판다 그러면 먼저 파는 거 먼저 공제하겠어? 나중에 파는 걸 먼저 공제하겠어? 이것도 어려워. 그죠? 먼저 파는 공제해야지. 나중에 파는 거 그러면 이번 달에 팔았어. 기다려야지. 왜? 12월 31일에 팔 수 있잖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아니지. 선입선출이에요. 무조건 먼저 파는 거 먼저. 그 얘기 이렇게 써놓은 거야. 요게. 이게 작년에 계산 문제 나와서 이거 당분간 나올 일도 없고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냥 뭐 왜 그러면 아유 맞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이걸 고쳐낼 일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요건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아까 1호, 2호, 3호, 4호 그 다 그룹비리 그 얘기죠. 이래서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1번의 토건부기와 2번의 주식은 서로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저기서 보일란가? 자, 그래서 기본공제 보세요. 359페이지. 1번 적용 대상.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의 장단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 대상 다 된다. 다만 누구는 안 된다. 미등일 안 된다. 기본공제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에서 다음에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얘도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에 보면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된다는 얘기죠. 그렇고. 근데 거기 교재도 1, 2, 3 이렇게 돼 있죠. 신탁수익권 빠졌잖아.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돼가지고. 3번에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이 있는 경우. 지금 읽은 거죠. 그런 것부터 하시면 돼요. 신경 쓸 거 없고. 이게 나올 일 없으니까. 그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 풀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시험에 이거를 단독으로 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계산 문제를 낸 거야. 기본공제 감면 어떻게 맞냐 이렇게 해서. 그죠? 그렇게 나왔어요. 거의 얘는 나오면 한 줄 정도 나와요. 그 올해 만약에 이쪽에서 어딘가 나온다면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유력한 거죠. 안 그러면 얘하고 장기하고 비교해가지고 같이 물어보는 케이스는 있어요. 그죠? 그거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 풀면 몇 개 없어요. 다 나올 수 있는 지문이. 근데 거기서 미미한 차이점 이런 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건 훅 가는 거지. 소득별, 이제 자산별 그래보면 훅 가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과표 결정이 된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율이 나오는 거죠. 올해 시험에 세율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20 몇 회 때가 나오고 작년에 개정됐는데 안 나왔고요. 올해도 개정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율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서는 볼 거 없어요. 기본서 막 엄청 복잡한데 그 다 지금 다 읽을 필요 없고 지금은 요 기본적인 사항만 잘 정리하고 있는데 듣기만 하고 가면 돼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거 외워도 문제 금방 못 풀어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이 자 미등기는 권리금 죽어요. 얼마? 70%. 그렇죠? 그다음에 등기치고 1년 미만 보유하면 50%고 1년 이상 2년 미만 40이고요. 2년 넘어가면 6에서 45%. 요거를 개정사항이죠. 작년에 6에서 42%였거든요. 올해부터 45%로 바뀐 거죠. 그렇고 그다음에 기타 자산은 골프 형권 같은 거 오래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골프 형권 같은 게 무조건 6에서 45예요. 뭐랑 관계없어. 보유기간 관계없어 얘는. 그냥 뭐 6일 보유였건 60일이고 600년 보유였건 다 얘는 6에서 45로 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비삼용 토지라는 게 있는데 자 비삼용 토지는 사업용이 아닌 토지죠. 자 얘는요 2년 이상 보면 이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16에서 55%로 갑니다. 그럼 얘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거 관계 없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조정 대상 지역은 누구만 해당된다고? 주택. 그리고 토지는 비삼용 토지는 전국에 어디 있는 토지를 팔든 기본적으로 6에서 45%가 아니라 얼마? 16에서 55로 간다는 얘기. 더 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에서 55로 갑니다. 예외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올해 개정된 건 이거죠. 여기.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하고 입주권,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하면 올해부터 얼마다? 70%.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넘어가면 6에 45입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1년 미만 70, 1년 넘어가면 얘는 60. 분양권은 1년 넘어가면 그냥 60이에요. 누진도 없어 얘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를 완전히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 왜 하면 하라 이거. 세금 다 떼고 하겠다는 거지. 살벌하죠 세금. 무식한 거지 이게. 말이 70이지 말이 됩니까? 여기다 지방소득 10% 붙이면 77%가 세금이라는 얘기인데. 복비 주고 뭐하고 남는 하나도 없지. 하지 말란 얘기지. 그죠? 언제부터? 올해 6월 1일부터. 그 다음 달까지 팔면 저거 적용 안 합니다. 다음 달까지 팔면 1년 미만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2%로 가요.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팔면. 근데 6월 1일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내용이. 작년에 개정돼서 유예시킨 거예요. 그래서 팔 기회를 준 거죠. 팔 거면 언제까지 팔아라. 5월 30일. 그 실제로 그렇게 팔아야 되는 게 6월 1일 지나고 팔면 올해 재산세 종부세 내야 돼. 재산 종부세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5월 31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 거면 그렇게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또 뭐 있는 사람도 버티죠. 뭐 어차피 뭐 올해 대선도 있고 하는데 뭐 내가 뭘 하냐 뭐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도 뉴스 보시면 종부세 낮춘다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기존 기획부 장관 나와가지고 뭐 기재부 장관이 야, 종부세를 낮추겠다 막 여당에서 막 둘이 막 하고 그러잖아. 근데 얼마 낮출 거냐만 하는 거지. 왜? 해야 되거든 지금 분위기가. 좀 있으면 내년에 대선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하니까 걔들이 지금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낮추는 거야. 그럼 이것도 건드리겠지 누가. 그럴 수 있겠지. 누군가 나와서 내가 되면은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세율을 양도세 이렇게 안 하고 효율적으로 뭐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기대치가 있겠죠 다 누구나. 그래도 되든 안 되든 일단 얘기하거든. 저 같아 내가 대통령 나가봐. 그럼 뭐라 그래. 불만 있는 게 있어 국민들. 그럼 뭐라 그래. 일단 얘기하는 거지. 나는 내가 되면 이거 낮추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그죠?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되면 그때 가서 어떤 얘기 하는 거 딴 얘기 하면 되지. 일단 대고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바뀌었죠. 개정됐어. 어떻게? 조정의 2주택은 누진의 플러스 20%. 26에서 65로 간다는 얘기고. 여기는 36에서 75로 갑니다. 조정 대상 2주택 3주택. 이거 개정됐어요. 작년에 10, 20이었거든요. 10, 20. 올해부터 20, 30이에요. 6월 1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전체 내용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내요? 아까 말했죠? 뭐 입주권을 뭐 조정 대상 입장. 자 보세요. 얘네들은 지금 보세요. 요 세율은 조정하고 관계없어요. 그죠? 전국 어디가 됐든 여기 해당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조정 아닌 지역에 집이 두 채인데 하나를 팔았다? 2주택이죠. 그러면 1년 미만 70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서울에서 만약에 조정인데 2주택인데 조정이잖아. 근데 그걸 2년 보유 그러면 어떻게 돼? 6에서 45에 얼마야? 20% 할증해서 이걸로 갑니다. 물론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1년 미만이면 뭐 거기 세율하고 뭐하고 두 개 더해서 뭐 둘 중에 큰 거로 간다 이런 얘기 있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일단은요 세율 자체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문제 만약에 조정 2주택은 기본 세율이 얼마? 플러스 10%를 더한다 그러면 땡 틀렸다. 20. 이는 얼마? 기본 이걸 우리가 기본 세율이라고 그래요. 이게 45를. 여기는 얼마? 20%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시험에 세율이 나온다 치면 이거 있죠. 6에서 45 있죠. 요거는 시험에 내기가 참 애매하죠. 왜 얘가
6,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8단계예요. 근데요, 여기서 만약에 세율 시험을 내잖아요. 하나 나올 수 있어. 뭐 얘. 얘는 1,200만 원 이하면 6%예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1,200 넘어가면 초과 누진이라 세율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시험에. 근데 1,200만 원 이하면 다 몇 퍼센트? 6%. 그럼 이렇게 낼 수 있죠. 문제 지문에 가로치고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놓고 뭐래요? 얘는 몇 년 부했대 몇 년 부했다 하다가 여기 나오는 거지. 해놓고 뭐라 그래? 그럼 몇 프로야? 누진이면 2년 이상 부했다. 그럼 몇 프로? 6%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과표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랬으니까 1,200 이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몇 프로요? 6% 이럴 수 있죠.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과세표시 1,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누진일 때 그럼 세율이 몇 프로니? 그럼 뭘 표야? 6% 그래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이 뒤는 못 나올 수가 없어. 내용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그거에 보시면 36페이지, 362페이지 맨 밑에 표 있죠? 그게 누진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교재는 42로 돼 있죠? 45%, 그것도 개정돼서 45%인데, 뭐 그 신경 쓰가 없습니다. 유학집에 다 있으니까. 근데 제일 첫 번째 칸에 뭐라고 돼 있어? 1,200만 원 이하는 뭐라고요? 6%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누진에서는 걔밖에 없어요. 그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나중에 이거는 요약집 보시고 세율로 그냥 지금 한 거 정도만 가볍게 정리하시고 이쪽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나올 수 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세율은 이렇게 정하시고. 나머지 쭉 더 하시면 세율은 뭐 다 볼 거 없죠. 그죠?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70페이지 가면 뭐 있어요? 필요경비 계산 특례라는 게 나와요. 이거 되게 내용이 좀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우리 세법에서. 그래서 이건 지금 설명 안 버리시나요? 여기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이거 하고 일단 오늘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뒤에 부가지 신고납부 얘기하는 이 먼저 하고 그러고 갈게요. 이거 이제 제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싫어하는 게 이게 작년에 이 관련 문제가 지문에 나왔어요. 내년에 올해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가 나오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특강한다고 했잖아요. 그 특강하는데 이 부분 했거든 이번 주에 하고 3군데를 다 이러고 앉았어. 아무 생각 없어. 저 혼자 연락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문제 푸니까 이러고 있어. 왜? 이게 들어도 문제를 풀 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지문을 읽었는데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멍하고 있는 거 이러고 앉아 있는 거 그냥. 그래서 그냥 안 하려다 한 거예요. 왜?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어도 하긴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년에 출제가 돼서 지문이 3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단독으로 내릴 확률이 많지는 않다는 거지. 하더라도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하긴 할 거예요. 대충 나중에. 자, 얘부터 볼게요. 그래서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그걸 할게요. 그리고 어디 봐요? 377페이지. 신고납부 있죠? 그럼 간단하니까 여기까지 볼게요. 자, 우리는 예정신고가 있고 뭐가 있다?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자, 예정신고는 어떻게 해요? 토건부기. 얘는 언제요? 원칙이 언제까지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팔았어. 오늘 땅 팔았어요.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 오늘 땅 팔면 6월 30일까지. 양도일이 속한 달 4월 말부터 2개월이니까 5월, 6월 말. 예정신고는 여러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무조건 말일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뭐 7월 29일, 8월 25일 이런 거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얘가 말일부터 시작해서 뒤에 뭐라고 돼 있어? 2개월 그랬으니까 끝나는 것도 언제 끝나야 돼? 말일에 끝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다 예정신고는 말일이 정답입니다. 자, 근데 여기 뭐가 있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럼 어떡한다?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엊그제 서울시에서 압구정하고 목동이랑 몇 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됐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거래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죠? 허가 먼저 받고 계약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계약하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먼저 허가 받고 나중에 계약하라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허가 넣으면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허가 났다고 계약하자고 하면 그 상대방 전화하면 상대방이 뭐라 한다 했어? 누구시냐고 그런다 했잖아. 누구시냐고. 일주일이면 그 사람 마음이 만번은 바뀌었지. 그죠? 잠깐만 했는데 주변에서 고민하고 옆에서 누가 막 털죠. 너 그거 사다 한 방에 훅 간다. 이제 끝나는 거야. 조심해. 하고 막 하니까 불안한 거야. 기억도 안 나. 근데 전화해서 계약하재. 못하지.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를 뭐 했어요? 네가 나중에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먼저 하면 이 계약은 무효지만 이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 유동적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 결정될 때까지는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나중에 허가 나면 계약시를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고 불허가 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 우리가 허가구역에서 뭘 먼저 해? 계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중간에 허가 나면 중도금 치고 잔금 치는 거고 불허가 나면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계약금 돌려주고 원상회복 그런 거죠. 자, 그럼 양도세는 예정시효는 이런 거죠.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대. 그러면요 5월 25일 날 잔금을 줬어요. 받았어. 이건 이날의 양도이잖아요. 이게 토지잖아.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7월 31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 얘가 허가가 나 있어 안 나 있어? 아직 안 나 있어. 세금 냈는데 여기서 허가 나면 다행인데 뭐가 날 수 있어? 불허가 나버리면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잖아. 그럼 세금 낸 거 토해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미리 이제 말 기다렸다가 뭐가 나면 이때 만약 허가 났다. 그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불허가 나면 나는 세금 안 받았으니까 니네끼리 원상회복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기다. 그죠? 그래서 허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이러면 이 이정식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얘도 8월 31일이에요. 또 허가를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이날이에요. 둘 다. 원래 토지는 양들이 잔금 날짜잖아. 근데 얘는 왜 이걸로 갔어요? 이 당시 허가 안 나 있으니까 불허가 날 수 있으니까 기다린 거고 여기는 그거 전에 허가 나 있잖아. 아까 그거죠. 계약과 동시에 허가 집어넣고 나 허가 나니까 중도금 치고 잔금 친 거지. 그 원래 양들이 이날이잖아요. 그죠? 그 이날로 가야 되는 거지. 혹시 이거 나오면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나오면 뒤에 거 무조건 뒤에 거. 허가가 늦으면 허가일, 잔금이 늦으면 양도일이 속한 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부담부증. 아까 우리 부담부증 했죠. 그럼 채무부담부는 뭘로 본다 했어? 양도로 본다 했잖아요. 5억이면 여기 4억, 여기 저당권 1억 그러면 얘는 양도로 보고 얘는 뭘로 봐? 증여로 봐. 그럼 얘는 뭘래요? 증여세. 얘는 양도세. 이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이에요. 근데 양도세는 원래 2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하나인데 같은 국세인데 하나는 3개월, 하나는 2개월 그러니까 날짜 혼돈이 와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일을 시킨 거지. 그러면 증여세가 3개월이고 양도세가 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증여세 3개월짜리를 줄여가지고 2개월 이렇게는 안 하는 거야. 그럼 증여세 낸 사람 불만 있지. 그래서 이걸 올린 거지. 그 얘를 몇 개월로 바꾼 거야? 3개월. 그래서 요것만 3개월이에요? 얘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2개월이죠? 누구만? 부담부 증여시 3개월.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되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부담부 증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일이 속한 달에부터 3개월 이내 예정신고 하여한다. 맞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거만 보시면 돼요. 주식 이런 건 뭐 답이 내지 않으니까. 그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손해보고 팔았다. 아니면 손익이 없다. 그래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됩니다. 하여튼 무조건요.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지문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손해보고 팔았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를 하겠어? 지 얘기야? 자기 얘기야? 지금 내가 지금 혼자 얘기하면 나 손해봤다는 얘기잖아. 근데 국세청에서 여러분 말을 다 믿어줘요? 아니지. 네가 손해봤으면 나한테 근거서를 갖춰서 신고하라는 얘기지. 이거 시험에 되게 나오고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원래도 많이 나와요. 양도 차이가 없으면 예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되는 거. 그런 거 들린다니까.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런 게 있어요. 수시 부가세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공제하고 납부한다. 뭔 얘기야? 내가 나한테 미리 수시 부과된 세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세금 미리 낸 게 있다는 얘기잖아. 5천만 원 미리 했어. 이번에 세금 1억이야 낼게. 그럼 1억 다 내 5천만 내면 돼요. 5천 내지 왜? 이미 낸 거는 빼고. 올해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 이거. 수시부가세액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안 하시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가산세 내시는 가산. 당연히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은 확정신고 안 했을 때만 내고 예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안 내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의무 규정이야. 2달 안에 무조건 내야 돼. 그죠? 자, 확정신고 언제예요? 다음 연도 5월 달이에요. 다음 연도. 그죠? 다음 연도 5월 달. 자, 1년치 몰아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달이 뭐예요? 확정신고 기한이 언제 거?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예정신고 하시면 예정신고 했어. 그럼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아니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변동사항 없이 신고 안 해도 되지. 근데 얘가 시험에 뭐가 잘 나와요? 작년에 출제됐는데 예정신고 했는데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다? 누진세율.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를 2번 이상 팔은 거야. 6에서 45%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근데 5월 달에 또 팔았어. 누진을 1억에 6에 45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요 누진세를 2번 이상 팔았잖아요. 그리고 법에는요 그 두 번째부터는 따로따로 신고가 안 되고 이 두 개 합산 신고해야 돼요. 그럼 5월 달에 어떻게 신고해야 돼? 두 개 합해서 2억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금에서 요거 낸 거 있죠? 낸 거 빼고 나머지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법 규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고를 어떻게 한 거야? 따로따로 신고했어. 그럴 수 있죠. 그 5월 달에 합산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돼?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뭘 해야 된다?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작년에 나왔고요. 그 전에도 정답으로 나왔어요. 얘가. 자, 뭐라고 됐어요? 당해년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그죠? 이게 되게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근데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죠? 그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보세요. 난이도가 이게 뭐예요? 부담부증이잖아.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3개월. 그잖아? 맞잖아요. 자,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땡 틀렸잖아요. 미리 낸 건 빼줘야지. 그죠? 틀렸잖아요. 지금 그거 한 거잖아. 합산하여 신고? 해야 된다. 맞잖아요. 이거 뭐예요? 차익있거나 차선발생 뭐야? 예정신고 해야 된다. 이게 작년 기출문제 시문이에요. 근데 이게만 나왔어요. 전에도 오래전에도 엄청 많이 나왔던 거지 다.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나온 것만 잘 분석해도 세법 무조건 10개 이상 맞습니다. 무조건 10개 이상. 다른 거 안 해도. 그것만 잘 기억. 근데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여러분 뭐야? 나온 거 또 틀리고 나온 거 또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열과성 있는 거지. 내는 사람은 계속 내고 여러분은 계속 틀려주고. 열과성 있게 서로. 그러면 안 돼요. 자, 따라가지 마시고. 자,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까지 볼게요. 예정신고 관련해 가산세 부과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냈는데 확정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된다. 내가 이미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 안 했다. 너 한 번 더 죽어볼려? 하고 또 하면 안 된다. 왜?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죠? 확정신고도 무조건 해야 돼요. 있건 없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교재는 거기 317페이지. 1번에 예정신고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토건부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 1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허가구역의 토지는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허가가 나중에 났으니까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인데 가로 안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라고 돼 있죠? 허가 넣었는데 다음 달에 허가 난 게 아니라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해제일이 속한 달로 갑니다. 주식은 뭐 반기 말 2개월이고요. 3번 부담부정이 나왔죠? 얘는 몇 개월이요? 3개월. 그죠? 동그라미 2번 예정신고는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뭘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의무 규정이다. 그랬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379페이지 확정신고 1번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며칠?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가로 안의 얘기 뭐냐면 여러분 2020년 12월 달에 잔금 주고 2021년 1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 났다. 만약에 그럼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20년 12월에 허가, 잔금 하고 허가가 이때 났어. 21년 1월 달에 허가 났어. 그럼 예정신고 언제? 예정신고.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2021년 3월 말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확정식을 만약 하게 되면 언제예요? 2022년 5월 1일부터 30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확정신고가 된다. 그 가로 안에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마찬가지죠. 동그라미 이번에 과표가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어도 무조건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동그라미 3번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예외가 있다. 꼭 해야 되는 경우. 그중에 기억번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당연히 늦은 세를 주행돼서 2회 이상 하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뭐래라? 다음 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분납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에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시고. 벌써 뭐 세월이 벌써 4월달 다 가네요. 그죠? 금방 갑니다. 날짜. 그죠? 쉽고. 다음 달에 5월달인데 제가 그죠? 근데 원래 지난주에 한 주 저기 해가지고 5월달이 5, 6월이 9주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주 이렇게 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맞습니다.